자, 한미반도체 프로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램 쪽을 급격히 줄이면서 들어올려요. 뭐 이런 흐름을 윤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지. 예측을 못했으면은 HLB처럼 갈등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요 하고 말겠죠. 이왕이면 더 낮은 가격에 샀으면 제일 좋은데 14만 뭐 6,500원 정도의 신규 편입자 2.5% 추가 5% 편입. 그러면은 오늘 14만 500원, 14만 6,500원이면은 평균 14만 3,500원에 편입이 된 거예요. 14만 3,500원에 편입됐으면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건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주력주 5% 갖고 가시는 거는 그대로 유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윤정도가 갑자기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매수 이게 아니에요. 거래의 기준 20만 주 혹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개선인데 수급이 뭐 플러스까지 반전돼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바로 직전까지 나왔던 물량이 17만 주 매도란 말이에요. 17만 주 매도였는데 지금 5만 주 정도를 이 가격에 대섰어.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4만 2천 원이고 그 위에서 맴돌고 있고 거래량의 기준 최소 범위는 뭐예요? 5MA, 20MA. 그리고 3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기준에서 100번 양보해서 뭐라 그랬어요? 100번, 200번, 300번 양보해서 2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주고 양봉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8초 남았기 때문에 20만 주 실리지 않았지만은 5MA, 20MA야. 여기서 프로그램이 뭐 최근의 흐름처럼 최근의 기준에서들처럼 그냥 빠바방 하고 치고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래 수반되고 프로그램도 개선되고 위로 뚫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양봉 형성됐다가 진행된 것처럼 눌릴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9시 40분 또 10시 5분 양봉 장대양봉 형성이 됐는데 거래가 없었잖아요. 5MA 20MA 한 번 있었고 그러면 똑같이 눌리는 거야. 그랬을 때에 이제 프로그램이 17만 주 이상으로 더 확장이 되느냐, 그 정도 한번 우리가 놓고 보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HLB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들어와서 100% 다 성공해요. 근데 주력 비중 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가져간다의 기준이잖아. 주력 비중 5%는 가져간다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 지금 5%는 별도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설정한 거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공격적인 설정 범위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잘 생각해 보세요. 저게 진짜 저는 소름 돋고 윤정도는 윤정도 스스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인간 윤정도이고 못돼 먹은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스로가 존경스러워요. 스스로가. 저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한미반도체 5% 비중 그러니까 2,400개 종목에서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LG화학 2,400개에서 LG화학 지금 15%였죠. 11월 달에. 비중을 줄이잖아요. 주력이었고 30%까지도 채웠고 다 좋은데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줄여야죠. 방안에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객관적인 걸 기준 잡아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하시니까 저한테 의존하시는 거고. 11월 포트, 2월 포트, 3월 포트, 4월 포트 똑같은 게 뭐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LG화학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LG화학의 비중이 지금 얼마로 줄어들어 있습니까? 4월의 기준에 5%로 줄어 있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기준 잡으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좋다라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좋다라고 그러지. 문제는 뭐예요? 삼성전자 좋은데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삼성전자 좋습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삼성전자 좋아요? 지금 사도 됩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좀 이왕이면 눌리면 사실 얼마예요? 8만 원까지 눌리면 정신 나가네. 아니요. 8만 원까지 깨지면 왜 사? 강해야 사는 거지. 물론 그때까지 눌려.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든 우리나라 자체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가 돼서 눌린다.
아니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비중 조절을 하고 뭐 다른 쪽을 잘라서 압축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 잡으면 대처하면 되는 거죠. 막연히 지금 위치에서 눌려서 8만 원 오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빨리 3천 가고 3,500 가고 4천 가야 되는 시장 흐름에 대만의 시가총액이 뒤져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를 넘겼어요. 시가총액이 TSMC 폭등 때문에. 응? 고금리 시대에 성장주들이 날아가면서 글로벌 시장 미국 증시도 MS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그렇게 땡겨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비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알지, 중학생도 알지. 현대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 다 알잖아. 초등학생 몰라요? 알지? 한미반도체 빼고는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 사고 싶은데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래요. 지금 한미반도체 그 주가 기준에서 이거 보시면은 HLB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1월 이후에 교육한 종목 중에 최상위에 있어요. 엔캠 차익 신호는 다 빼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매수 신호 나온 거고, 이번에 매수 신호 나온 걸로 기준 잡아서 엔캠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방 안에서 뭐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HLB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엔캠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엔캠까지 다 포함해서 50보 100보야. 우리가 한미반도체 주력으로 5% 갖고 있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좋은 회사예요? HLB는 안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굉장히 좋은 회사고 나머지는 안 좋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뭐가 어찌됐건 저평가가 아니에요. HLB는 뭐 여전히 적자고 FDA 승인이고 뭐고 여전히 적자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5조까지 들어올려놨는데 14조 대였죠. 지금 14만 5천 원 14조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5천억? 어떻게 하는 얘기야? 5천억짜리 회사를 15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이러면 나쁜 윤정도인 거죠. 그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엔캠 마찬가지예요. 걔가 무슨 실체가 있어. 근데 서로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위험 고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HLB가 좋아서 움직였어요? 바보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송국 고위 관계자가 케이블 TV의 경제 TV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취했는데 뜬금없이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뜬금없이 HLB를 5월 뭐 12일, 13일 왜 뭐 총선 때문에 뭐 움직이는 그런 뭐 심리적인 부분? 아이 그게 아니라 뭐 FDA 승인?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 무슨 대주주가 나와갖고 떠들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응? 대표적인 건 뭐 HLB 예전으로 따지면 셀트리온, 뭐 위메이드 이런 업체들 결국 그 끝이 좋습니까? 안 좋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해야죠. 응? 결론적으로 위험 고지를 세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우리 갖고 있어도 얘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PR, PBR이 뭐 되질 않아요. 뭐 수급은 끝내주지 않느냐, 수급 논리를 계속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수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반도체 10월 5일자에 저 수급은 어느 기준에서 저 수급이 형성된 거지? 누가 자른 거야? 10월 5일이 아닌데 23년 01월 02일부터로 기준 잡아서 한미반도체 설정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단기 수급 자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 장 끝나고 어차피 또 가져가긴 할 건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지금 2013년 이후에 몇 위? 12위예요. 12위. 3,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위로 떨어졌네. 우선주 빼고 나면 13위입니다. 13위. 응? 근데 얘만 이런 게 아니고 HLB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뭐 지금 24만 주까지 들어와 있는데 누적적으로 한 6%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대주주가 10.5%의 비중이고 외국인이 20.6인데 나머지는 다 유통 물량 아니에요. 32% 빼고 나면 또 전환 물량 들어올 거 무지하게 많고. 근데 유통 물량이 없는데 6% 매수했다고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수급이 좀 긍정적인 거는 한미반도체의 대주 지분이 61.62%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저렇게 12%, 13%에 달하게 들어온 거.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수급 논리. 그 수급 논리가 또 긍정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엔캠은요. 작년에 상반기에 2차 전지랑 똑같아. 매수가 없어. 지 혼자 죽어라고 날라가. 몇몇 그 2차 전지 옹호론자들 말장난하는 그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또 신한 창고를 통해서 외국계 그 액티브 쪽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난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 투자 주의 지정할 정도로 특정 창구의 매매가 과중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준점들로 좀 보셔야 돼요. 하여간에 한미 반도체 기준은 뭐 어찌됐든 매집이나 뭐 어떤 기준에서든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장중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어떤 거? 한미 반도체의 로그 차트. 일반적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저 양봉의 크기 보시면 아찔하죠. 꺾어지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아니야. 근데 겪어보시니까 힘이 엄청 세죠. 근데 그 힘이 세다는 건 막연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강하냐의 기준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게 강한 게 유지될 것이냐는 딱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삼성전자든 또 다른 뭐 일본계 쪽의 업체든 어떤 업체에서든 한미반도체 TC범도 HBM을 생성하기 만들기 위해서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D램, 다층으로 쌓아 올릴 때의 기술력. 그러니까 TC범도 세계 1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처의 다변화.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쪽의 수주만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처가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는 흐름이 계약 공시가 하나만 나와도 규모가 작더라도 명분이 되겠죠. 그럼 오버슈팅이 한번 제대로 나오겠죠. 그때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보오면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오버슈팅 기준에서. 지금 과열돼 있잖아. 응? 근데 그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때 불편하다 하시면은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저렇게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저 상태가 아니고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되냐 했을 때 HLB도 설명을 드렸고 한미 반도체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거? HLB든 한미 반도체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그러니까 HLB가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10위 밖으로 막 미끄러져 내려가죠. 오늘 거래가 터졌지만은 이 상태에서 멈추면 망치형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갖고 있던 하루에 1조씩 터지던 거래대금 택도 없죠. 그럼 거래가 계속 둔화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수급이라도 계속 들어오면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에서 방어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격 조정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 시점, 월봉 차트에서도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 시점, 작년 4분기, 그러니까 9월부터 급감을 하죠.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에 거래가 급감했을 때, 또 올해 1월까지 거래 급감했을 때, 5달 거래 급감했을 때 프로그램 수급을 통해서든 자체적인 수급이든 수급이 유입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제한적으로 횡보로 나오고 그 다음 슈팅이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수급이 없는 상태면 계속 질질질 흘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종목도 단계적으로 세게 들어갔다가 거래가 없어서 질질질질 흘러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13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HPSP도 지금 거래가 급감이죠. 그 당시 기준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래 급감이죠. 급감하면서 밀려 내려오잖아 계속. 가장 최근의 기준의 이수베타 치스도 거래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둔화돼 있죠. 그러면서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적인 기준점들을 잘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의 기준은 정점 인식이 잡힐 수가 없다. 잡힌 구간이 아니다. HLB도 오버슈팅 기준에서는 정점 인식이 아니다. 근데 거래가 둔화되면 걔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이슈 터질 때까지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의 로그 차트로 보시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이슈 한번 나와줘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 둔화되는 거는 뭐 오늘도 사실은 거래대금이 10위 안에는 있지만 변동이 안 나오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더라도 슈팅이 세게 안 나오잖아. 매일매일 막 신고가 내다가 오늘도 신고가를 내려면 거래가 빵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터지면 그럼 거래대금이 계속 이제 순위에서 밀리겠죠. 오늘은 지금 이제 10위 안에 깔딱대고 있는데 내일 모레 계속 거래가 둔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간 조정에 접어든다. 그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망 기준도 잡아야 되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삼성전자를 설정을 해드리려다 못 해드린 부분, 뭐 하이닉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상상을 초월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현대차하고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닉스의 외국인하고 대주주의 지분이 88% 정도 돼요. 87%.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87%의 기관 지분까지 합산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사실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장기 투자죠. 그런 흐름 속에서 매집이 들어오니까 작년 대비 150%가 오른 거예요. 작년 1월 대비해서 150%. 컨센서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24년도 전망치가 이제 이게 작년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갈 때, 머니올라 나갈 때, 그때 당시 방송 자료로 이제 가지고 나간 컨센서스란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8조 1000억이었어요. 그게 3월 3일 날 얼마? 11조 1000억. 그러고 나서 얼마? 3월 12일 날 11조 3000억. 뭐 3000억이 증가하죠, 그 짧은 기간에.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리고 나서 4월 2일 날, 이거 4월 1일 아니니까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내가 얘기했지. 이거 매일매일 못 고치면은 그냥 날짜 옛날 걸로 해놔도 돼. 고친 것처럼 날짜만 고쳐놓고 이렇게 가면은 원고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우리가. 못 고치면 그냥 옛날 날짜로 냅더라고. 고친 것처럼 날짜만 고치면 어떡해. 하이닉스가 지금 12조 6천억이죠. 12조 6,700억이야. 4월 1일 기준에. 이 컨센서스 시계를 보면은. 근데 어떻게 4월 1일 날 4월 2일 거 기준에 고쳐놓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저 날짜를 안 고쳤는데 굳이 날짜를 고쳐놓을 필요 없어요. 원고 작업하시면. 그거 매일매일 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저걸 어떻게 매일 다 고치나. 가끔씩 한 번씩만 만져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와. 그래서 이것도 잘라주라는 게 가장 최근 것만 좀 잘라주면 돼. 3월 27일 이후에 보고서 없지 않죠. 그래서 장중에 시간이 좀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잘라놔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결국은 10월 말 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만에, 지금 4월 3일이니까 5개월 조금 지나는 기간 속에서 8조 1000억짜리가 얼마? 12조 6천억. 그럼 얼마에? 4조 5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4조 5천억. 근데 마지막 증가한 거 보시면 3월 12일 날 11조 3천억에서 지금 12조 6천억이죠.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조 3천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제 계산대로라면은 6월 말이면 15조가 뭐야? 16조, 17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적 전망치가. 그러니까 전망치라는 건 그냥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달성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달성 안 되면은 5% 이상 덜 나오면은 그거 어닝 쇼크가 됐는데 그냥 막 잡아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응? 올해 20조가 나올 수 있어요. 20조면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2018년도. 2017년도에 1조 13조 7천억인데 저게 저 기준에서 원래 이제 전망치가 나왔던 게 얼마였냐면 2016년 말에 5조인가 6조 정도 전망했었어요. 1, 4분기까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결국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도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이닉스 바로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어요. 또 전망치 또 10%를 또 넘겼어. 작년에 시가총액 1000조 할 때 한 방에 26%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실적 나오고. 그리고 29%까지 올랐는데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90센트에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로 올라갔죠. 2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26% 갭상승에 29%까지. 1000조짜리가. 지금의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도 2배가 높은.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고점이 3000조 수준까지 올랐어요. 3000조. 200% 올랐죠. 근데 주당 순이익이 1조에서 얼마? 5조를 주당 순이익이 1달러에서 5달러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3위. 사우디 아람코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나오니까 전망치가 같이 상향이 되는 거죠. 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HBM 매출 증가하겠는데 그 다음에는요. 델사 같은 경우도 AI용 서버. 그 다음에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난리가 났죠. 그럼 반도체 D램 같은 동종업체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 9만 원 위가 사상 최대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9만 원 넘긴 거 4일. 9만 원 찍은 것까지 하면은 5일. 거래일수록 5거래일이에요. 8만 5천 원 넘긴 것도 몇 달 안 돼요. 5개월? 4개월? 5개월? 그 이후에 3년 동안 그 밑에서 움직였는데 무슨 맨날 기사 나오면 동학개미들 사상 최대치 고점 물린 그것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시장은 3,300에서 지금 여전히 3,000도 못 넘기고 2,700에서 헤매고 있는데 사상 최대치 수준 올라온 삼성전자나 사상 최대치를 넘긴 SK 하이닉스나 또 현대차가 고점 대비 밀려있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서 밀린 거고 기아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밀린 거고. 근데 그거를 뭐 엄청나게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만큼의 수급 강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이렇게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요즘에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 월봉 주봉 작업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 종목 많지 않으니까 요 월봉 주봉 계속 좀 잘라 주셔야 돼. 그리고 잘라 주는 것도 뭐 오후장 근무자나 이렇게 알려드려서 같이 병행해서 자르면 되겠지. HLB 조금 전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때요? 수급이 뒷받침 못하니까 미끄러지죠 계속. 막연한 가격 반발력 나오기 어렵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이제 이러한 흐름이 그냥 뭐 멋부리려고 작년부터 가지고 그게 아니지. VVIP방 특히 한 달 와금이 440만 원인데 저런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안 나면은 함께 가실 수가 있겠냐고. 절대 못 가지. 현실적인 계좌 수익이 나야지 무슨 뭐 엔캠 한번 들어갑시다 했다가 폭락 나오면은 손절 못했어요? 이 말장난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누구나가 아는 종목에 11만 6천 원에 9월 10월 그 폭락장에 11만 6천 원 또 현대차 17만 원 이런 자락에서 강력한 편입 기준이 형성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 비중 보세요. 하이닉스 55%의 비중으로 들였어요. 왜? 시장이 너무 깨지니까 다들 겁을 내시고 2천 깨진다고 막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 그 2천 깨지면은 다 정리해서 쉬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정리해서 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2천 깨진다고 해놓고도 종목은 쓰레기들을 주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되게 그런 종목까지도 방송 갖고 나와서 뻔뻔하게 지금도 나와져 있고. 결론은 어제도 이제 뭐 어젠가요? 하여간에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월 14일 강연회에 우리 황태자 선생님 4월에 가입하시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에서 어마어마한 70%인가요? 7월 말까지 해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하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종목만 한 10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강연에 꼭 오십시오라고 했죠. 그 강연에 이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강연회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의 기준인 거지. 그래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지금 뭐 삼성전자 시초가 위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의 기준 잡히는 위치라는 게 맞는 거고요. 10종목을 싹 정리해서
하이닉스 하나로 압축을 한 거예요. 포스코 DX만큼은 포스코 PCM 이후에 큰 수익을 내준 게 또 포스코 DX여서 포스코 PCM 수익 이후에 포스코 DX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내셨어요. 황태자선님이 난리가 났었죠. 강연에 오셔서 이제 10종목 형성돼 있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강연에 오셔서 서로 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력주 위주로 설정하십시오. 그럼 주력주 어떻게 할까요? 그 주력주에 어차피 윤정도 머릿속에는 지금의 시장 흐름 10월 14일 막 주구장창 9월부터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과합니다. 시장에서 떠나기 싫을 게 아니라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비중으로 갑니다. 하이닉스 집중하십시오. 5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LG화학 이때까지만 해도 15%. 근데 결론은 여기서도 나는 종목이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 단타 칠 계좌는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러시면은 하이닉스에 집중합니다. 현대차하고. 근데 현대차가 저 땐 거래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로 100%를 이렇게 채우십니다. 결론은 지금 50% 수익이죠. 60%? 50%? 5달 만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고 내 계좌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조선주, 어설픈 건설주, 어설픈 뭐 유틸리티 업종 백날 시장에 가야 나머지 부분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11만 6천 원, 그리고 13만 4,700원, 15만 6천 원, 그리고 이번에 18만 3천 원인데도 매수 사인을 냈잖아요. 그 매수 사인의 기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매수 사인을 계속 내는 걸까? 아니야. 한미반도체처럼 매출처 다변화의 기준은 있지만 저평가 아닌 상태의 주력으로 비중을 높이질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방금 보신 것처럼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돼. 8조 예상했던 애가 무슨 지금 12조 6천억.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거 한번 볼까요?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향될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죠. 지금 글로벌 동종 업체들의 기준에 그럼 이거 봐. 12조 7천억이잖아. 응? 12조 7천억. 오늘 이거 다른 거 다 못 고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망치는 고쳐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데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날짜 기준이 벌써 이거 훼손이 돼가지고 이게 4월 2일 게 아닌데 12조 3천억이 그 이전 거란 말이야. 그 이전 건데 지금 이 벌써 훼손돼 있어 버리는데 이걸 오늘 날짜로 고쳐버리세요. 오늘 날짜로 고치고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날 4월 1일 이후에 12조 6천억이 추가적으로 또 12조 7천억까지 또 늘어난 거야.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응? 앞으로 나올 보고서를 내야 될 업체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HLB는 만약에 지금 가격 94,0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절반의 몸통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20만 주 수준까지 줄었다가 다시 5만 주 정도 들어와요. 끝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흐름이 지탱되는 게 보여진다면 수급 범위 30만 주 뭐 이렇게 그 이상 또 혹은 눌려져서 가격 메릿이 다시금 좀 부각된다. 그럼 그때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 HLB도 끼가 있는 애라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도 지금 현재 기준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금 상향이 급격히 나와요. 낸드 쪽, 그 다음에 HBM에 대해서도 잘못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게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하는 것처럼 뭐 그 희한한 내용을 올려놔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HBM 5세대 납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5세대 양산 부분에 대해서만 수율 확인하고 서로 기준 잡고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측 범위가 하나 또 잘못 나와 있는 게 하이닉스가 무슨 HBM 시장 90%를 장악할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이닉스가 지금 일단 50%는 넘기고 있는데 절반은 넘기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출하는 쪽은 솔직히 제한적이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쪽에서도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응? 엔비디아하고의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런 걸 다 공식적으로 오픈하면은 엔비디아의 영업 기밀이 노출되는 거지. 응? 두 번째 기준은 삼성전자의 기준이 그 다음 점유율 대략적으로 40%대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기껏 해봐 10%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뭐 HBM이 하이닉스는 대략 추정치가 40%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영업이익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좀 추정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원체 이제 뭐 시가총액 규모도 사실은 서로 다르죠. 여기는 이제 모바일 쪽도 있고,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해서도 최강자고 그 낸드 쪽에 이제 가격이 급격히 개선되는 부분이 이번에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HBM 이외에 HBM을 대처할 만한 디램 반도체 원래는 이제 DDR5나 이런 쪽의 기준도 다 설정이 돼 있었는데 대체할 만한 내용의 반도체 생산 부분 개발 부분이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노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얘가 뭐 하이닉스에 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다른데 뭐 하이닉스 지금 4배죠. 매출 규모도 다르고. 결론은 컨센서스의 상향 부분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일날 그 실적 전망치 부분이 그냥 막 툭툭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형성된 전망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잘 확인하고 대처하면은 삼성전자도 검색에 뜹니다. 이렇게. 에? 그 정도의 이제 탄력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삼성전자를 이거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살까 했을 때 사세요라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누구 하나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람 말도 못하고 그냥 좋아요 해놓고 비중은요. 그럼 비중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 얘기도 못하고 그게 무슨 그게 뭐 유료 전문가냐고. 우리는 하이닉스를 여전히 일단은 45% 갖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로 급격히 옮길 만한 어떤 명분이 저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포트를 설정해 드리는 거라서 뭐 이게 4월 포트인데 뭐 4월 중으로 이렇게만 유지하고 5월 달까지 가겠다 그건 아니죠. 상황이 삼성전자에 집중해야 될 만큼의 수급 강도라든가 힘의 강도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씩 넘겨오겠죠. 5월달 포트는 당연히 삼성전자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정리하는 거 그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존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그걸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를 오히려 10%를 새로 넣는데 기존에 있던 LG화학의 지분 줄이고 한국전력도 일단은 총선 지나고 보자 해서 다시 비중을 5%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맞춘 거예요. 결론은 이 상태의 기준에서 4월 포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다 이게 지금 스타트 자리예요. 시장지수 3,000 넘긴다며. 저는 4,000 넘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농담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뭐 다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4,000이 뭐야 지금 4,300대 있을걸요. 나머지 뭐 다우지수 또 유럽 지금 설정해 놓은 게 프랑스 까크 그리고 대만이 상승세 대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기고 그런 시장 흐름에서 왜 우리가 3,300 쪽을 향해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3,300 해봐야 지금 지수 대비 2배예요. 20%. 그 20%는 한 달만 해도 나오는 변동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왔고 언제? 20년 11월, 12월, 21년 1월까지 저게 40% 올라온 거예요. 11주 만에. 누가 땡겨서? 당연히 시가총액 최상위가 땡겨야죠. 그런데 어떤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저 당시는 뭐예요? 그렇죠. 반도체, 배터리 3사. 그렇게 해서 LG화 75에서 80% 100% 올라오면서 시장지수 40% 견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맞출 수 있는 위치다. 막연히 올라간다의 개념을 떠나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지표를 낮춰야 될 만큼 어떤 그 경제 동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상황에서 성장주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된다. 고금리 속에서 좀 저도 진짜 언어 순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우 저 정신 나간 윤정두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네. 각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고금리에서 무슨 유틸리티 업종 저 PBR 종목을 따지고 앉아 있고 총선 이제 지나면은 무슨 저 PBR 종목이 못 간다 그래서 자동차가 조정을 받고 자동차가 지금 12조 순이익에 시가총액이 아니 40조 45조가 깨졌다는 게 말이 46조 2억 1,100만 주짜리 지금 주가 말이 됩니까 현대차가 순이익이 12조짜리가 PER이 4배가 안 돼. 근데 무슨 PBR을 따지고 앉아 있냐고. 거기다가 지금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들 비트코인이 1억 넘긴 게 아니 그게 지금 저금리여서 1억을 넘깁니까? 고금리 중에 넘기는 거 아니야.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서 먼저 움직이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서 성장주 기술주들이 막 폭등 랠리가 나와서 시장 지수를 견인해요. 미국장에서 또 일본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자는 거예요. 고금리 속에서는 누구? 성장주들의 기준. 그리고 실적 대비 너무 과하게 밀려있는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해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 삼성전자의 매수자인이 84,300원 시초가 넘길 때 뭐 그 기준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저점 찍고 이제 다시 돌려서 18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한 1% 정도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18만 원 공방이다. 그럼 거기서 또 매수. 얘네들이 겁이 나서 못 산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메이저들의 매수. 그럼에도 얘네들을 못 산다 하면서 그럼 뭐 황금 대바닥주 해가지고 뭐 조선주 살 거야? 30년 만에 업황오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업종을 왜 사요? 건설을 살 거예요? 어떤 뭐 명분이 있어야 사지.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는 외부 분들보다도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 오시고 또 메타방 2기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오셔야 되고 이 강연회 부분에서 작년 2월 달에 에코프로 이미 벌써 150% 200% 올라온 에코프로를 강력한 우리의 기준에서 2차 전지 그러고 나서 4월 1일 강연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요 8월 강연회에서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10월 강연에서요 시장 폭락 나올 때 하이닉스 현대차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셔야 되고 메타방 전략 기준 같이 잡으셔야 되고 그 설정 범위에서 움직임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강연회 그 다음에 메타방 신청은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어차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VVIP 방으로 오시고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의 차이가 뭔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기준이라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세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 한국경제TV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해서 아무개 전문가 잘해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그 라이브 방송 무료 방송 보시고 선택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게 정상인 거지. 저도 설명 못하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려고 그래. VIP 방, VVIP 방 뭐 설명해드리면 1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 나 낼 수 있겠어요? 수익 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뭐 방송을 보셨든 케이블 TV를 보셨든 그거 보신 그대로의 기준에 어느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비중을 제대로 잡아줘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어느 누가 지금 자락의 한미반도체도 수익을 잡을 수 있는지 어느 누가 HLB 혼란스럽더라도 오늘 급락 나올 때 위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다 했고 재편입에 대한 해석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지 그거 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뭐 1억 운영하시는데 한 달에 50만 원만 깎아볼까?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수익을
1억 계좌에서 1%를 더 내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지. 응?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재편입하고 있는데 HLB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하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동구 선생님께서 필명이 김동구 선생님이시니까. 그 변동성 크게 확장된 날 그날 만약에 매도를 하셨으면 저는 투매하셨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매도를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우리는 11만 2천 원에 재편입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했을 때 12만 원에. 그리고 이제 손절이 됐죠. 근데 11만 8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셨더라고요. 25%. 응? 8만 원에서 또 사셔서 9만 원까지 해서 이제 평균 단가 9만 원 수준에. 응? 그러면 25%좀 더 되나요? 하여간에. 대단하신 거죠. 숨은 고수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HLB를 100% 가져가자가 아니고 그건 메타방의 기준인 거고.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괜히 나도 한번 수익 좀 제대로 내봐야겠다 하셔서 전화하셨다가 막 혼란스러워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해서 또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입하는 거지. 야간 방송 싹 듣고 나서 내일 가입해야지. 또 장중 방송 딱 듣고 장 끝나면 가입해야지. 그러다가 장 폭락 나오면은 자포자기. 장 조금 좀 가격 반등 나오고 수익 나오면은 아이고 뭐 내가 혼자 해도 되겠는데 그러다가 매번 합류 못하고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 20몇 년 30년을 멘토링 서비스만 지금 25년 25년? 그걸 모르겠냐고 윤정도가. 마음 먹고 방송 보시고 오죽하면 지금 방송을 이 시간까지 듣고 계시겠냐고. 이게 지금 얼마 41분 녹화하고 있는데 그러신 기준이라면은 마음 먹었을 때 전화하시고 전화하셨을 때 뭐 이런 설명 저런 아니야 나 듣기 싫어. 나 들으면 내가 또 판단 또 해야 돼. 그럼 또 전화 끊고 생각해봐야 돼. 필요 없어. 지금 마음 먹고 전화했으니까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 나 그냥 1억 이상이야. 나 VVIP 해줘. 나 1억 미만이야. 그냥 VIP 해줘. 끝. 되셨죠? 아마도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문자반하고 VIP 반뿐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도 전화가 오면은 자산 규모 얼마세요? 하고 나 1억 이상인데요. 그러면은 그러시면은 VVIP 방으로 가셔야 돼요. 나 VIP 방 봤는데 그건 교육방입니다. 끝. 맨날 방송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신규 가입자분들께도 좋아요. 문자방 갔다가 VIP방 갔다가 그 사이에 옮겨오시는 사이에 벌써 또 검증이 더 된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VVIP방에 오셔서 수익 처음부터 냈으면 된 거지. 그거를 이 방 갔다가 수익 잘 나네 나 이 방으로 옮겨야지.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사인이 강하게 나왔고 수익이 발생이 됐고 또 교육 받으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됐고 다 좋은데 문자가 쭉 오다 보면 어느 걸 어떻게 사야 될지 몰라. 주력주가 뭔지 그냥 막 문자 오는 대로 막 사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라 그래. 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바에는 VVIP 방에 잠깐 들어오셔서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지금 문자 계속 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들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반은 연거퍼서 문자를 안 드려요. 거의. 그리고 VIP방은 내가 궁금해도 실시간 설명을 받으실 수가 없고 VVIP방은 내가 원할 때 설명 받으시면 되고 메타방은 메타방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 잡아서 대처를 우리가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IT 뭐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뭐 삼성전자로 활용을 하시고 맨 앞부분에 뭐 한미반도체가 있긴 합니다만 묶어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상이 뭐 2개인가요? 이거 넣으셔서 3개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뭐 VVIP 방이 그래서 VVIP 방인 거죠. 내가 시간이 없어. 사업해야 돼. 장사해야 돼. 또 여가도 즐겨야 돼.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접속하셔서
물어볼 수 있고 그게 VVIP인 거지. 뭐 하루 종일 윤정도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뭘 들어? 뭘 지금 연세에 교육을 받고 그냥 매수 사인 나오면 매수하고 차익 실현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근데 그게 답답하니까 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VVIP 방으로 오시는 거죠. 응? 난 지금 접속 못하니까 방송 끊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가파른 매매를 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파른 매매를 하지는 않으니까 차분하게만 대처하시면 이 좋은 장에 충분한 뭐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하여간에 뭐 추가 편입을 드렸어요. 드리기는 요 딱 146,700원 찍을 때 OMA 20MA 거래 수반되고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와서 근데 다시 프로그램 17만 주 수준까지 나와 있죠. 뭐 흥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